지난 시간에 이어 영화 헤어화의 모티브가 된 가수 왕수복의 일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시절 전조선 인기가수 투표 1위를 차지했었다는데 인생의 봄, 고도의 정한 등의 노래가 실린 그녀의 음반 판매량은 무려 120만 장. 불과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뤄낸 엄청난 성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유명 기획사 출신 아이돌 가수의 메가 히트 음반이랄까요? 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인데요. 가수 왕수복 씨의 이미지가 궁금하셔서 검색창을 찾으신다면 네, 천우희 씨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서구적 미인형은 아닙니다. 시절이 달랐으니 미의 기준도 달랐겠죠? 하지만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이어갈 러브 스토리는 아무리 시대차를 감안한다고 해도 참 그냥 다른 것뿐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예 틀렸다고 하기에도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인물들 간의 관계에 불편함이 느껴지시더라도 흘러간 옛날 얘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물들의 사랑 이외에 그들의 현재 역사적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으니 이 또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영화 헤어화의 핵심 모티브가 됐다는 그 러브스토리 시작해볼까요? 조선의 마지막 기생학교 5등생에서 대중가수로의 변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공전의 히트, 그리고 아내 잃은 소설가 이효석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 가수 왕수복의 20대 초반은 이렇게 한 편의 소설 같은 사건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첫사랑이던 이효석이 병으로 눈을 감았을 때 이제 두 번 다시 사랑은 없으리라 그녀는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의 아픔은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된다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그녀에겐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옵니다. 죽은 이효석의 절친 유진호를 통해 알게 된 김광진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보성 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그는 꽤 유명 인사였는데요. 경제 전문가로도 유명했지만 무엇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로 유명했죠. 그 스캔들의 중심에는 바로 이 시의 주인공이 서 있습니다. 사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그러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데의 산을 쳐다본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이 한 구절만으로도 뇌리에 꽂히는 시 사슴. 이 사슴의 시인 노천명이 바로 김광진의 연인이었습니다. 참 이런 얘기 옳지 않지만 팩트니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김광진은 이미 아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재다능한 예술가 노천명에게 마음을 뺏기고 마는데요. 이 사슴이라는 시가 너무 유명해서 노천명을 시인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녀는 시뿐만이 아니라 소설가, 신문기자, 게다가 연극인으로도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도도하고 까탈스런 성격의 소유자로 유명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인 최하림입니다. 노천명 씨요. 보통 성격이 아니었죠. 너무 꼿꼿해서 타협이 안 되는 캐릭터랄까? 그러다 보니 동료 기자들이랑 트러블이 잦았어요. 한 번은 어떤 기자랑 실랑이를 벌이다가 청명 씨 옷이 찢어졌는데 몇 년 동안 화해를 안 했잖아요. 똑같은 옷으로 똑같이 옷 태우러 가면서 평소엔 별 말이 없는데 한 번 화내면 불같았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한 번 틀어지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작가 최정입니다. 네, 천명이랑은 둘도 없는 친구 맞고요. 천명이가 누구랑 쉽게 친해지지 않는 성격이란 건 네, 맞아요. 근데 아니요. 그렇다고 인기가 없던 건 아니에요. 도도한 성격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이 목을 맸죠. 참 이런 거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저 김기린 시인 아시죠? 그 왜 조선일보 학예부장 김기림 씨요. 바다와 나비 그분요. 예. 눈이 소복히 내리던 겨울밤이었는데 그분이 천명이 집 앞에서 걔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그냥 돌아갔잖아요. 구두 발자국이 대돌 앞까지 왔다가 되돌아 나갔더라고요. 김기림 씨 하면 아직도 시보다 눈 위에 남은 그 쓸쓸한 그분 발자국이 먼저 떠올라요. 나비어리의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라고 했던 시인 김기림. 싸늘한 초생딸도 노천명의 냉담보단 시리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얼음장 같던 그녀의 마음을 녹인 단 하나의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광진이었던 겁니다. 김광진이 그녀를 처음 만났던 건 1938년 안톤 체홉의 앵화원이라는 연극에서였습니다. 무대에서 그녀 특유의 도도한 매력을 발산하던 찰나 관람석에 김광진이 첫눈에 반하고 만 거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미래가 시작됐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동료 교수 유진호가 이혼이라는 소설로 이 둘의 스캔들을 소설화하면서 그들의 사랑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으로 회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천명은 약혼을 통해 그와의 결혼을 꿈꾸는데요. 아내와 이혼하고 돌아오겠노라 호언장담하고 떠난 김광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돌아올 생각을 않습니다. 아리랑 넘는 길 몇 말리던가 가면은 오지도 못하는가요? 아리랑 쓰리랑 마음이 변해서 소식 없나요? 아리랑 고개는 님 가신 고개. 왕수복의 히트곡 봄맞이 아리랑의 가사는 어쩌면 사슴처럼 고고하던 시인 노천명의 마음을 읽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김광진. 그런 그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노천명은 결국 파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얼마 지않아 그녀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그 김광진이 14살 연하의 인기가수 왕수복과 결혼하고
평양으로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노천명.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지붕에 박넝쿨 올리고 산밭엔 오이랑 호박을 넣고 들장 위로 울타리를 엮어 마당엔 하늘을 욕심껏 들여놓고 밤이면 실컷 별을 안고 부엉이가 오는 밤도 내사 외롭지 않겠소.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마을. 놋 양푼에 수수역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랑과 밤이 늦도록 여운하는 산골 얘기를 하면 삽사에게는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소이다. 약혼자를 뺏긴 자괴감 속에 이름 없는 여인이 되겠노라. 깊은 가슴앓이를 시로 풀어낸 노천명은 그 후 평생 독신으로 살다 46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영화 헤어와의 삼각관계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 완전히 그려지시나요? 사랑을 약속한 소율과 윤우. 하지만 천하를 호령할 만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 연희에게 사랑을 뺏기는 비운의 스토리. 누가 소율이고 윤우 또 연희인지 실존 인물들을 대칭시키면서 이 희대의 러브 스캔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세상에는 참 영화보다 또 소설보다 더 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많죠. 그럼에도 그걸 극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참 한정적인데요. 풍문처럼 흘려버릴 수 있는 이 러브 스캔들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풀어낸 박흥식 감독의 선택. 네, 높이 삽니다. 박흥식 감독 영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특유의 수수하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작품들을 선호하는데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헤어와 외에 박흥식 감독의 또 다른 대표작도 얘기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심야북 카페는 신앙송에서부터 재현 드라마까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었죠?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하려다 보니 진땀 나네요. 그 덕분에 오늘 밤은 정말 깊은 숙면을 취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잠을 청하셔야 할 시간이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